네,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견조한 상승을 이어가다가 막판에 윗골이 달면서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일 우리 시각으로 새벽에 발표될 알파벳의 실적을 좀 보고 접근하려는 투자 심리가 오후장을 갈수록 좀 커지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5%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나 두 자릿대 강세를 이어가는 듯 로봇 관련된 기업들의 상승폭은 여전히 견조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로봇 관련된 투자 전략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솔루션의 이정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긍정적으로 내뱉고 있는 상황입니다. UBS 같은 경우에는 S&P 500에 대해서 연말 목표치를 8,100포인트까지 상향 조정을 한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반도체가 견조한 업황을 가지고 시장을 이끌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죠. 과연 증시의 상승을 좀 이끌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실까요?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얘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뭐 AI 관련된 투자나 이런 부분이 예상보다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도 그 부분은 다들 아실 거예요.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지만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실적이 약간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투자 확대가 되면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전력, 냉각 시설, 네트워크 이런 부분까지도 수혜가 다 예상이 되는 부분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UBS 같은 경우도 S&P 500을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 증시랑 뭐 S&P 500이랑은 좀 따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미국 증시랑 우리나라 증시랑 어느 정도 미국이 많이 오른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따라 올라가냐라고 본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D램 가격이나 아니면 HBM 가격이 조금 하락이 돼도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하는 모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증시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키 맞추기가 일어나면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 대다수가 반도체 관련 하드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도 조금 더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유의심히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이 AI 관련해가지고 이 투자나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 흔들림 그리고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나 이런 부분이 하루빨리 해소가 돼야 되는 게 먼저 1차적으로 봐야 되는 포인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JP모건에서 우리 시장 비중 확대 이야기 제시하면서 12,500까지 포인트 제시를 했는데 시티그룹은 확대해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거든요. 네. 그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이렇게 좀 엇갈린 시각이 제시가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과도한 D램의 가격이나 아니면 HBM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냐 이 의문이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싸더라도 투자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을 때는 10,000포인트 이상까지도 노릴 수 있는 시장이지만 이 빅테크 기업들의 가격적인 부담이나 이런 부분이 완화가 되면서 우리는 이제는 천천히 진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만 나와도 어떻게 보면 증시나 이런 부분이 휘청일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시장에서 명확한 시그널이 안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길게 본다라고 보면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도 이 AI 패권 전쟁에서 계속적으로 싸워 나가는 모습가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 나왔던 뭐 K3 관련해가지고 AI 성능이나 이런 부분도 중국이 계속적으로 따라 올라간다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사이에서 이득을 취하는 국가가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시장의 분위기도 그렇고 알파벳의 실적을 확인하고 접근하려는 심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건데요.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부분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워낙 많이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 AI 성장성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지, 투자에 대해서 줄이는지 이런 부분을 제일 먼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AI 투자 관련돼가지고 확대 여부,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나 이런 부분이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더욱더 올라가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볼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성장률, 이게 어떻게 보면 AI 키포인트잖아요.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클라우드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증가가 될 경우에는 AI를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늘려나갈 수밖에 없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장성, 매출액 증대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볼 필요. 그리고 AI로 인해서 검색의 수익화. 그러니까 우리가 맞춤형 뭐 광고 서비스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원활하게 되는 부분이 AI로 인해서 이 광고 단가가 더 올라가고 이게 수익률적으로까지도 지켜주는 모세가 나온다를 보면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성장률은 계속적으로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구글의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돈을 얼마만큼 벌어야 이 AI 투자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는 있고 또 한 차례 또 중요해 볼 포인트는요. 구글 같은 경우, 알파벳 같은 경우 자체적인 칩, TPU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PU에 대해서 생산성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더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다른 하이퍼 스케일러 기업들보다는 자체 칩이 우수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점. 뭐 TPU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랑도 연관성, 우리나라 기업들 간의 연관성도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서 부각이 충분히 된다고 봤을 때는 저는 구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고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실적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파벳 실적에 대해서 그래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클라우드 성장률이라던가 투자 관련된 포인트를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 컨트롤 타워를 신설을 했습니다. 대표 이사 직속으로 이제 바뀌는 건데 로봇주가 오늘 시장이 상승폭을 반납하는 가운데서도 견조하게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동력이 이러한 신설 소식 때문이겠죠. 로봇 산업의 재평가가 시작됐다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테마성 움직임으로 봐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이렇게 어제장에서도 오르고 오늘장에서도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의 테마성이 있다라고는 무시는 못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중장기성으로의 재평가나 이런 부분이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뭐 상반기가 로봇 관련주들이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엔비디아에서 로봇 싸움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는 포인트가 나와줬기 때문에 그 여파가 우리나라 쪽으로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현대차 쪽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기술력과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대치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온통 로봇 관심주로 편입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와서 반도체가 흔들리면서 로봇주들은 더욱더 큰 흔들림이 나왔었는데 반도체는 그나마 지금 실적이라도 잘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반도체가 멈칫하면 로봇도 한 차례 멈칫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AI가 성장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일어나면 그걸 토대로 피지컬 AI 시대가 도래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휘청이면 로봇 관련주들은 더욱더 휘청이는 모세가 또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삼성 사업부에서 이렇게 로봇 사업까지도 맡아서 한다라고 봤을 때는 조금 더 기대되는 포인트가 뭐냐라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에서 이제 사업부에서 이렇게 진행한다는 건 웬만한 회사가 하나 탄생한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만큼 파급력이 더욱더 큰 모습세가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이 급등락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삼성이 또 어떻게 본다면 이번에 뭐 D램과 HBM으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었는데 그걸 토대로 미래 먹거리 산업인 로봇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시그널로 해석이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단기성은 테마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그래도 중장기 성장성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닥은 다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바닥을 다졌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바닥을 딛고 강한 시세를 어제여서 오늘까지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코스닥 4위까지 껑충 뛰어오른 상황인데요. 사실 실적을 잘 내는 기업은 아니죠. 삼성에 대한 기대감 속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삼성전자의 시너지를 평가한다면 지금 뭐 주가의 위치가 좀 많이 올랐다고 볼까 아니면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실까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선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하지만 고점을 찍고 나서 어느 정도 조정폭이나 이런 부분이 좀 과도하게 나온 부분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선방이 된 부분이 있는 부분이 그리고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평가가 됐던 부분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신공장 증설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나와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투자했던 이유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확실해지는 모습세. 그러니까 신공장을 짓고 여기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어떻게 보면 보스턴 다이나믹스랑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만든 부분을 삼성
그룹 내에서 이 로봇을 소화할 수만 있더라도 실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원활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 삼성전자에서 로봇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치가 한 단계 더 올라갈지 아니면 줄어들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판가름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어떤 말씀이냐면 삼성전자에서 로봇 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시너지가 많이 안 나는 기업 아니면 약간의 비슷한 기업을 또 다시 어느 정도 또 M&A나 이런 부분을 진행을 될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치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은 있고 만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집중적으로 그 안에서 그 틀로 중심이 되면서 개편이 된다고 봤을 때는 가치가 한 차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 로봇 산업에 대해서 방향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변경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요. 다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삼성전자도 로봇 산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해가 이번 연도다라고 전 생각하는 부분이 세종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신공장이나 이런 부분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봤을 때는 로봇주들에 대해서 불신,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될 경우에 주가는 더 그때부터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관련돼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사실 삼성전자 로봇 이야기 나오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강하게 움직이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외하고 저희가 다른 종목을 보게 된다면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SPG를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뭐 LG전자 쪽에 로보티지나 뭐 그런 종목들도 많이 네. 있지만 그리고 SPG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탑재되는 감속기를 전량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감속기 관련해가지고는 국내 탑티어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장에서도 좋은 모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세가 이런 흐름 속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외한 종목들은 뭐 대표적으로 부품주 쪽에서는 SPG랑 로보티즈인데 SPG를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는 포인트는 감속기에 대한 국산화 전략이나 이런 부분이 맞아 떨어졌던 부분,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판매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찍혀주는 부분이 다른 로봇주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해서 버틸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외하고는 부품주 쪽에서는 SPG가 탑픽으로 보여지고 있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워낙 잘 안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2분기 실적에 분기 흑자나 이런 모습가 나와준다고 보면 이제 SPG랑 로보티즈가 투탑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SPG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을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로봇 이야기 슬금슬금 나오면서 삼성과 LG 현대그룹의 로봇 전략에 대해서도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각각 좀 어떤 시장과 수익 모델을 목표로 하고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대표님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휴머노이드나 AI 기반 서비스 로봇 그리고 스마트홈 생태계 구축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워낙 잘하고 있는 뭐 가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목할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많은 공장과 많은 협력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뭐 휴머노이드 관련된 로봇이나 물류 로봇이나 이런 부분 전방위적으로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 산업용 서비스 로봇에 약간 특화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약간의 배달용 로봇이나 물류 로봇이나 호텔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배달용 로봇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점이 나타내고 있고 B2B 쪽으로 나아가서 약간의 부품 쪽으로도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보다는 약간 뒤처진 서비스 쪽 그리고 플러스 B2B 쪽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산업용 로봇에 약간 더 집중을 나타나고 있는 모습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틀라스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현대차 공장에 이제 진입을 할 거다. 이제 그런 계획까지도 다 짜여져 있고 물류 자동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워낙에 자동차 산업이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감 포인트로 잡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이제 미래 모빌리티와도 연계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이 로봇 산업에 대해서 시너지나 이런 부분이 나중에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접목이 될 가능성은 있고 그 기술이 이 기술로 어떻게 보면 융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약간의 산업용 쪽으로 약간 더 치중돼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현대차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만드는 로봇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소화가 될 가능성 LG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왔다시피 엔비디아의 협력설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B2B 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3사에 대한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삼성과 현대 로봇 협력 관련된 이야기도 좀 전해졌거든요. 이런 식으로 대기업들의 로봇 협력이 좀 당분간 더 이어질까요? 계속적으로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로봇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본다면 계속적으로 협력 소식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지금 경쟁 상대가 지금 우리나라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네. 이쪽은 이제 글로벌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까지도 계속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뭐 물류 자동화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간의 협력이나 이런 모델성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고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수혜가 되면서 이제 부품 통일화나 이런 부분까지도 된다라고 봤을 때는 원가 절감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뭐 로보티지 예를 잠깐 들자라고 보면 로보티지가 만들고 있는 액추레이터나 이런 부분이 중국산에 비해서 가격이나 성능 면에서 더 월등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격이 우리나라가 확고하게 비싼 게 아니라 중국 제품이랑 가격도 비슷한데 제품 성능까지도 높다라고 점쳐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로봇 시장에서 경쟁력은 어차피 보면 구묘의 경쟁력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안에서 우리나라가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경쟁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 간의 협력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 관련해서 긍정적인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대형주 그리고 중소형주 이렇게 나눠서요. 각각 최선호주를 좀 선정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 대형주 쪽에서는 현대차가 눈에 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로봇 상승 탄력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쪽에서 일으켰다라고 일으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대차가 무시 못할 갖고 있는 기술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보스턴 다임러스의 아틀라스 기술은 어떻게 보면 그 로봇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못 따라할 기술, 한층 더 올라간 기술, 글로벌적으로 봐도 어떻게 보면 고 단위의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유하고 있는 현대차가 조금 더 뭔가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 생산 공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적용이 됐을 때 시너지나 이런 부분을 무시 못할 가능성은 있고 이 로봇 산업에서 현대차가 진출을 할 당시 먼저 다 계산을 해놓고 나서 진행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로봇 가격을 이만큼까지 맞출 경우에 우리가 절감되는 인건비는 이만큼이 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의 실적도 좋아질 가능성 우리 제품에 먼저 토대로 적용을 한 다음에 이걸 판매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라면 자체적으로 먼저 쓰고 성능을 자체적으로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글로벌적으로 진출하는 모습가 있기 때문에 대형주 쪽에서는 저는 현대차를 가장 선호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중소형 픽에서는 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SPG가 가장 좋지 않나. SPG 같은 경우는 로봇의 관절을 담당하고 있는 감속기, 액추레이터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특화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액추레이터 쪽보다는 감속기 쪽, 모터 쪽에 더 원활한 모습세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제일 중요한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전략 납품하는 모습세. 그러니까 삼성 쪽 밸류체인에 속한 기업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쪽으로는 현대차를 보시고 중소형 단에서는 삼성 쪽 밸류체인을 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로봇 쪽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기엔 조금 더 유용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AI 투자 열풍, 피지컬 AI 확산에 대한 기대감 속에 로봇 관련된 기업들 오늘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최선호주도 이렇게 대형주와 중소형주 나눠서 좀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으니까요.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